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념적인 미디어 오늘 기자인 우리 민동기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너무 이념적인 사람입니다. 생긴 것부터 이념적이야. 생긴 거는 전 이념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요. 아니, 솔직히 이념적이라는 표현은 우파적으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좌파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말이죠. 우리 그렇죠. 민동기 부장 보면 어디가 이렇게 종북 좌파적으로 생겼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파적으로 생겼는데 본질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야, 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까지 우리 거론된 민동기 부장 아닙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네. 아주 생생한 소감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네. 전화를 후배한테 받았을 때는 예. 내가 국감장에 등장할 일인데 왜 등장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나중에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참 황당했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도대체 민동기가 왜 국회에서 거론됐는지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세 종류의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 중 한 아이, 그리고 혼자 있는 아이. 제가 전학 오기 전에는 늘 둘러싸여 있는 아이였는데 이제 혼자 있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새 학기에 전학을 가게 된 아이가 고민을 하며 한 말입니다. 딱 10분의 쉬는 시간. 내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40분의 수업 시간보다 10분의 쉬는 시간이 더 두려운 아이. 박장군, 나대진, 오해막, 세 친구의 쉬는 시간에 펼쳐지는 이야기. 쉬는 시간에. 학교 가기 신나 프로젝트 시리즈 첫 번째 동화입니다. 어린이, 부모님, 선생님이 함께 읽어보세요. 온라인 서점에서 쉬는 시간을 검색하세요. 도서출판 핵교.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과 길환영 KBS 사장의 일문일답. 이 새누리당 놈들의 MLL 칼춤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무당춤을 춰가지고 그래 이 개새끼들아. 세경은 그 모습 노릇해도 세경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 관제사장 놈이라는 게 어쨌든 한 번 더 연임에 쳐먹으려고 난리예요 이 개새끼들. 예, KBS 사장님. 네. 지금 앞에 화면은 KBS PD가 지난 6월 27일 촛불 집회에서 한 연설 내용입니다. 듣기 민망한 내용들이 욕설들이 막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 화면은 그 PD가 운영하는 프로의 미디어 오늘 기자를 미디어 평론가라고 표기를 합니다. 미디어 평론가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죠. 미디어 오늘 기자는 이념 성향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경력을 허위 표기한 겁니다, 이거는. 시청자를 속인 것이죠, 이를테면. PD가 속인 게 아니라 KBS가 속인 겁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념적인 우리 민동기 부장. 여기서 이제 거론된 미디어 오늘 기자가 바로 우리 민동기 부장 아닙니까? 접니다. 예. 네. 그래요.
이에 대해서 다른 미디어 오늘 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일단 이 박대출 의원이 네. 국정감사장에서 영상을 직접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상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들은 건데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 그렇게 이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우리 이제 박대출 형이 그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시사평론가 윤창중하고 네.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창중하고 어떤 게 더 가치 중립적인가? 아니 뭐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윤창중이라는 윤창중이란 개인을 보면은 그 네. 칼럼을 들어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한쪽에 쏠려 있고. 그렇죠. 이 사람 이게 평론이야 육두문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 사람한테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라는 이 직함을 갖다 씌우면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우리 민동기 부장은 미디어 평론가로 활동을 했었고 제가 했었죠. 지금도 미디어 평론지인 미디어 오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경력을 뭘 속인 거야? 아니 개인일 때 도리어 더 이게 뭐 어느 이념적 색채가 뚜렷하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지만은 어느 언론사에 속해 있는 직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치 중립적으로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왜 미디어 평론가면은 가치 중립적이고 미디어 오늘 기자면 이념적이야? 지들이 미디어 오늘을 이념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아니 지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미디어 오늘의 대체적인 분위기도 네. 이게 KBS 이른바 그 간부들 그리고 경영진들이 미디어 오늘이란 매체를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단적으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KBS가 우리도 같은 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새누리당 쪽에다가 이렇게 현상윤 민동기에 대해서 씹을 수 있도록 좀 한번 마당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러진 않았겠지. 설마 저는 그러진 않았겠지만 KBS의 양식을 믿습니다. 네. 하지만 그날 그런 질의를 받았을 때 우리 기로한영 사장 속으로 좀 시원했겠네. 사실은 네. 그 KBS 국정감사가 진행됐던 수요일, 네. 지난 수요일 때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하루 휴가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큰 이번에 KBS와 관련해서는 큰 어떤 뭐 새로운 이슈나 이런 제기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날 나온 이야기들은 KBS 뉴스의 공정성에 관한 그렇죠. 지적들입니다. 근데 KBS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뭐 사실은 이명박 정권 이후로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새로울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네. 갑자기 제가 등장해서 그 취재를 하고 있던 네. 정철은 기자가 네. 전화를 하더니 네. 국정감사장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휴가 내고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예. 화면이 뜨고 모습이 아주 커다랗게 나갔다며. 일단 이 사건을 토대로 앞으로를 전망하자면 확실한 게 있습니다. 민동기는 적어도 세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KBS 출연은 전혀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나가는 화면으로도 못 나갈 것이다. 난 확실합니다. 예. 그래요. 또 저는 뭐 미련이 없습니다. 예. 이미 그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등장을 한 데다. 예. 뭐 기란영 사장과 관련해서 제가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나가서 네. 뭐 기란영 사장 개인을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 KBS 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예.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예. 또 그때 당시 이제 뭐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조금 불편해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은 데다가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소송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기란영 이사장. 그렇습니다. 예. 기란영 사장하고 이기령 이사장. 그렇죠. 기란영 이사장이 아니지. 최근에 그 언론중재위원회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린다고 예. 이게 날라왔는데 보니까 예. 일단 언론중재위원회의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기란영 사장과 이기령 이사장이 미디어 오늘 이 법인을 상대로 신앙님 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제가 쓴 기사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민형사 소송이 아니라 일단 언론중재위부터 갔군요. 일단 소송 방침을 밝혔는데 네. 일단 중재위부터 일단 가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소송까지 갈 거면 네. 왜 중재위를 통했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예. 어찌됐든 뭐 그러니까 중재위에서는 무슨 예를 들면 CCBB를 가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너 네 잘못이 더 크니까 얼마 배상해 혹은 네. 뭐 어느 사과 방송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정. 분쟁의 양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서로 이제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해 안 한다. 그럼 많은 거야. 그렇죠. 그냥 조정 조정 네. 결렬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네. 작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국민일보 사설을 보니까 말이죠. 네. 그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의 무슨 과거 트윗글 갖고 또 막말 시비를 거는 거야. 이놈들이 아주 작년 총선 때 재미를 봤던 거지. 그렇죠. 김용민의 8년 전 막말을 갖고 재미를 봐서 계속 그걸 대선 국면에서 쟁점하는 거야. 뭐 따지고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자, 그러더니 그 사설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은 또 김용민이가 등장해. 김용민 민주통합당 노원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막말을 해서 총선 때 막말을 해서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다. 실수했네.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난 총선 때 막말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난 이게 8년 전에 막말이거든요. 8년 전 막말이죠. 그건. 그리고 막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후보직을 사퇴했다. 안 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가서 제가 뭐 했냐면, 딴 거 없어. 무슨 정정보도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500만원 내놔라. 500만원을 내놔라. 난 딴 거 바라지 않는다. 무슨 사과 정정, 그거야 나중에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나 시킨 거 아니야. 나는 500만원이 필요해. 500만원 내놓으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100만원 안 되겠냐고. 어떻게 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조정 결렬이 됐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요, 이 언론중재위나 이렇게 소송에서 제일 힘든 거는 돈입니다. 돈. 그렇습니다. 돈으로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모 국장님도 우리한테 5천만 원씩 이렇게 또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거짓말한 게 없어 보여.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자꾸 거짓말이라고 우기시면은, 좀 답답하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차피 소송을 거셨으니까. 그렇죠. 또 그걸, CCBB를 또 법정 가서 가리는 수밖에 없죠. 네. 그분은 중재위가 아니라 바로 갔죠. 예, 네. 민형사 소송을 걸었어요. 시원시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언론중재위 가봐야, 이게 사실, 응하지 않으면은 그만이니까. 그렇죠. 예. 자, 하여간, 근데, 우리 아까 다시 지난번, KBS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날 방송 나가서 하신 얘기가, KBS가, 이런 국정원, 이 선거 개입권과 관련해서, 언론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CCBB를 안 가리고 있다. 이런 거는 KBS 사장 선임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KBS 사장 선임을 보면은 권력을 가진 쪽이 좀 더 많은 사장 후보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KBS 이사회가 네. 선출을 하는데 예. 여권 추천이 7명, 여권 추천이 7명, 예. 야권 추천이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7대4 구조예요. 7대4 구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권이 지지하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BS 보도가 불공정하다라는 비판일 수 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이게? 뭐가 이념적이야? 아니죠. 그리고 지금 어. KBS 양대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KBS 노동조합이 있고 또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가 있는데 네. 사실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네. 뭐 이병순 전 사장, 김인규 전 사장, 지금 김광현 사장까지 네. 각을 세워서 이제 싸워왔었거든요. 근데 KBS 노동조합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각을 안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KBS 노동조합조차 예. 지금 예. 경영진에 그리고 정치권에 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 지배구조 개선이 뭐냐면 핵심이 사장 선출 방식 바꾸자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 민동기가 얘기한 게 도대체 뭐가 이념적이야? 지금 KBS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심지어 그날 그 자리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그렇죠. 길환영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민동기에 뭔 잘못이 있어? 저는 상식적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예. 뭐 당사자로서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기분 나쁜 거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예. 이거 좀 너무 좀
좀 지나치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다. 예.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뭐랄까요. 그분들에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KBS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시비 못 걸게,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신문의 기자고, 또, 저쪽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는 막말꾼이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예. 저는 그날 이렇게까지 영상까지 등장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미지를 좀, 시청자들에게, 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예.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걸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대출이 형이 지적할 때는 대체 민동기가 뭔 얘기를 했는지는 언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공정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발언의 맥락은 없이, 저 사람의 어느 회사 소속이냐, 저 사람이 어디 나가서 무슨 막말했냐,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이념적 접근 아닌가? 그렇죠. 네. 상당히 좀 편파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출이 형. 이분이 보니까 서울신문 기자 했던 양반이더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자 출신이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아까 네. KBS 제가 출연할 수 있겠느냐? 네. 출연 못하죠. 못해. 그리고 출연할 생각도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말아요. 네. 그딸 제가 그때 여기서 미디어 토크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예. 현상윤 PD가 저를 섭외를 했을 때도 예. 계속해서 물어봤거든요. 예. 이거 나갈 수 있냐? 예. 그리고 현상윤 PD도 예.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예. 혹시 못 나가면 기사를 써라. 이 정도로 얘기했을 정도로 KBS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정말 네. 난관을 뚫고 나간 거죠. 나가서 지금 파문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방송 불가능합니다. KBS에서. 앞으로 더 불가능해질 거고. 네. 저는 이제 좀 답답한 게 예. 이번 주 KBS를 또 뜨겁게 달궜던 소식 중에 하나가 개편을 했거든요. KBS가. 개편. 예. 예. 근데 아마 내일 첫 방송이 예정돼 있는데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되게 그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 토크쇼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예. 주진우 기자가 아니라 예. 주진오 교수라고 네. 상명대학교 교수가 상명대 있습니다. 교수. 예. 역사. 그분이 전공자죠. 약간 이렇게 조선 말기 고종, 흥선대원군 요런 쪽에 좀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패널로 네 분 중에 한 명으로 그분을 섭외를 해서 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녹화분까지 마친 상태였거든요. 녹화까지 다 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개편 설명회를 그 전주에 했거든요. 기자들을 쫙 데려다 놓고 자료까지 다 풀었어. 네. 거기 다 명기가 돼 있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방송 일주일 전 이번 주 월요일 날 안 된다. 안 된다. 주진오 교수 안 된다. 주진오로 착각하고 안 된다. 저도 처음에는 시사인 기자로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주진오 교수가 예. 이 역사 교과서 논쟁과 관련해 가지고 예. 그 교학사 문제에 많은 교학사 예. 역사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그 뉴라이트 계열하고 논쟁을 하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했나 봐요. 예. 이제 그런 게 KBS 간부들 귀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녹화까지 끝낸 이 프로그램을 네. 방송 연기해라. 결국에는 주진오 교수가 빠졌어요, 패널에서. 새 패널이 들어가서 녹화를 했고. 다시 녹화했어.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나는 일단 여기서 여담인데. 네. 일단 이미 녹화한 것에 대해서는 출연료가 지급되겠지. 지급이 돼야죠, 당연히. 그 시간 뺏고 말이야. 그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이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요. 예. 준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출연료 안 준다 그러면. 네. 우리 간부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 소송을 한번 거는 소송하면 100점 100패지. 아유, 왜냐면 사람 불러다 놓고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를 했으면. 자, 뭐 그건 그렇고. 그렇죠. 그게 논점은 아니니까. 근데 제 얘기는 제가 제작진한테 직접 들은 건데 주진오 교수 말이죠. 예. 이른바 그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따지면은요. 약간 좀 합리적 보수? 이런 축에 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적 인사로 끼기에는 예.
뭐 진보 인사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에 가까운 인물이다. 이게 제작진의 평가인데 이런 합리적 보수 인사마저도 뉴라이트와 대척점에 섰다는 이유로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면 KBS 노조나 KBS 본부 노조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이건 뭐 새로운 블랙리스트냐 뭐냐 사실 뭐 정조 사부작을 다루는 이런 것 때문에 대체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그 담당 간부가 제작진에게 했던 얘기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지난 뒤에 방송을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면은요. 거의 어지간한 그 시사를 다루는 사람이면 출연 못합니다. KBS에서. 아니 그 예전에 말이죠. 제가 KBS 마지막 출연한 게 KBS ETV의 굿모닝 대한민국인가 그런 프로야. 아침에 하는 프로. TV죠. TV 나갔었어. 내가 2011년 11월 초까지 10월 말까지 나갔나? 하여간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말래. 왜 나오지 말라고 했나 봤더니 그때 이제 나경원이 소송을 걸었거든. 나꼼수를 상대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발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결국 그래서 다, 기소되지도 않았어요. 기소되지 않았어. 아니, 기소되지 않았으면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다시 출연시켜줘야지. 그럼. 연락도 없어. 이런 겁니다. 그게 그냥 뭐 어디, 끌어다가 다 붙일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쓰는 건데. 아니,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아직 거고요. KBS 출연자 중에 고발, 고소, 역대 다 합쳐서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그런 이유로 KBS 진행 혹은 출연해서 아웃되거나 그런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논리가 적용이 되면 만약에 어떤 보수적인 인사가 KBS 출연하는 보수적인 인사가 있다. 이런 진보적인 시민단체 이런 데서 KBS 가가지고 막 문제 있다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킨 다음에 출연시키지 말라 이러면은 KBS 출연 안 시킬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 왜 보수 진영에서 문제 삼는 인사는 출연을 안 시키고? 아니 편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민동기 부장이 지적한 대로 사장이 보수덕을 봤으니까 보수의 도움으로 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합리적 보수다 주진오 교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또 갑자기 합리적 관점과 논리로 정권을 비판할까 봐. 그러니까 이념적 스펙트럼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야. 정말로 합리와 비합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상식과 비상식의 그렇습니다. 문제기도 하고요. KBS 지금 간부들은 제 말을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미디어 오늘 그리고 미디어 오늘 민동기 기자 굉장히 진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그냥 합리적인 그런 그런 사람이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자본에 경도된 그런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월급 출연료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 월급 제대로 안 준다. 그거 가만 안 있죠. 출연료 제대로 안 준다. 왜 안 줍니까? 아직 굉장히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왜 민동기만 갖고 그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진보적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뭐 희생해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돈에 환장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입금돼야 할 돈이 안 들어간다. 이거 가만히 있을 양반이 그렇습니다. 그거 아셔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또 강용석 형 봐봐. 강용석 형을 보면 그래 대표적으로 이 강용석 형이 만약에 지금 방송사에서 불러주는데 아무데도 없고 야인 신세다. 어떡하겠어? 그럼 박원순 대도 않는 아들 병역 비리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방송에 나오니까 사람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뻔소리 안 하잖아. 우리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른바 우파 진영에 계시면서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방송 고정 출연시켜 보세요. 조용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의식을 하고 나름 품격을 좀 따지거든. 네, 그렇지. 내가 이 말 하면은 잘릴지도 모른다. 그렇죠. 뭐 이런 위기감 이런 것들.
예, 그래요. 민동기를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동기를 출연시키는 겁니다. 그거 알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대신 출연시키되 발언권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그럼 굉장히 좀 짜증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출연시켜놓고 다 편집하는 거야. 인사만 방송 내보내게. 미디어 오늘 민동 기자 나오셨습니다. 인사만 하고 그 뒤로 안 비춰. 이렇게. 왜 이러잖아, 아니, 그래 놓고, 출연료만 꼬박꼬박 주면. 그럼. 뭐. 예, 그래요. 갑자기 좀 비굴해지네. 예. 인간들이 다 그래. 내가 그런 생활을 8, 9년을 했어. 그러니까 참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8, 9년 동안 시사평론가랍시고 이제 다니면서 방송을 할 때 말이죠. 이게 정말 이 간부들한테 지적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프리랜서 신세인데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KBS, SBS 이 간부들이 과연 내 방송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거기에 천착해서 원고를 쓰고 멘트를 냈다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당시 들었던 방송에 뭐 김영민 PD가 당시 뭐 굉장히 좀 이상한 방송을 했다거나 이런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당연하지. 나는 철저하게 지배당한 방송이었어. 내 막말을 한 것도 저기 인터넷 거기서 김구라고 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진오 교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주진우 기자. 그렇죠. 예. 주진우 기자 이 판결이 어제 새벽에 났죠. 그렇습니다. 예, 새벽에 1시 한 50분경에 네. 날아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진우, 김어준 두 사람에 대한 문제는 이제 박지만, 박근혜의 남매, 그렇죠. 오촌 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만 씨 의심된다. 관여된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이제 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참여 재판이 있었는데요. 배심원제입니다, 한마디로. 배심원들은 주진우, 김어준 무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근데 충분히 예상을 했었죠. 감성적인 편견이다. 저도 예상했었습니다. 네. 조중동이 틀림없이 국민참여 재판을 흔들 것이다. 흠집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 틈 잡을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렇지. 아니, 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호인들의 감성적인 변호. 근데 어느 변호인이 감성적인 변호를 안 합니까? 국선 변호인도 다 그렇게 해요. 정말 명명백백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집안이 가난하고 살아온 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 어느 법정 가도 다 그럽니다. 재판이란 게요. 네. 이성과 감성까지 감안한 모든 게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일종의 맥락을 다 보는 거지. 그렇죠. 아니, 변호사가 그렇게 감성을 호소하는 그런 이 변호를 한 게 뭐가 잘못이야? 일단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낙검수 팬들이 방청석에 앉았다.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판사한테도 똥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일입니다. 아니 그 재판정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기사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그렇게 판결을 하면은 뭐 그대로 판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무시하고 판사 멋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배심원들이 법리에 너무나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명백백한 허위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김어준 제 낙검수 팬인데요. 이 사람들 봐주세요. 이러면 어느 판사가 거기에 대놓고 그러면은 그냥 무죄로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거. 누가 이러겠어? 그럴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김한수 부장판사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네. 그런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이 배심원들의 이런 편결을 두고 김한수 부장판사가 보고 뭐 아무 토달지 않고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존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오신 배심원들이 뭐 멍청이들이야? 바보들이야?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이 법정에 서서 내 판결로 인해서 미칠 여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틀에 걸쳐서. 그렇죠. 아니 그런 분들의 그런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뭐 감성적인 편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여기서 뭐 중앙일보가 뭐 조선동화와는 다르다 그러는데 아니야. 제일 악의적이었어요. 제일 악의적. 이번 그 재판과 관련해서는 정말 네. 악의적이었고 네. 감성 그것도 이번에 중앙일보가 오늘자에 그걸 한 거고. 네. 그 노종면
선배도 그 뉴스바에서 지적을 했지만 조간 예. 브리핑 하면서 예. 아니 그 공판 말이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검찰이 구형한 걸 가지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가지고 쓰는 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에 굉장히 어긋난 그런 보도이자 편집입니다. 자, 정말 감성의 그 편결이 맞다라고 한다면 다른 재판도 그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날 있었던 또 다른 국민참여재판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살인 같은 강력범죄 사건에 네. 관한 그런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 그 피고가 상당히 뭐 살아온 과정이 불우하고 여러 가지 참 맥락을 따져보면은 참 봐줄 여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완전히 유죄 쪽으로 확 기울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시시비비를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지. 그 조중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이 이런 사회 엘리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역할을 대리하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아니 딱 드러났어요. 이게. 예. 예.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갖는 이런 기득권이 그렇죠. 침해될 수 있고 또 아울러 이런 그 엘리트들이 독식하던 이런 각종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이른바 민초들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득권의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자기네들, 그러니까 기자들과 재판,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예. 국민들은 예. 굉장히 감성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딱 깔려 있더라고 기사를 보니까. 이 조중동을 또 보면 말이죠. 이 조중동은 그렇다면은 모든 판사, 검사, 변호사를 지지하느냐? 아니야. 아니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판사, 또 기소하는 검사, 변호하는 변호사를 지지할 뿐입니다. 훌륭한 뭐 법조인이라 그러고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은 아주 문제 많은 법조인이라 그러죠. 좌파 이념에 그렇죠. 경도된 쓰레기 법조인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중동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 기득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그런 엘리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자기들 아니라고 하지. 이런 어떤 보도 행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참 바꾸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이상한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건데 예. 아무튼 조금 좀 보면서 굉장히 오늘 좀 많이 불편했고 네. 야 이렇게 트나? 이런 보도를 이런 식으로 틀어버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보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신문을 예. 보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람들의 보도를 보고 본질을 감추고 이렇게 마치 기사의 양식으로 공정한 수사를 써가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이 조중동의 손해가 너무나 빤히 보이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참 제가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건데 우리 조중동. 예. 조중동은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누가 그 트위터에다 그런 글을 올렸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며 개는 개고 닭은 닭이고 쥐는 쥐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개가 분칠을 하고 변장을 해도 개는 개다. 아니 뭐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조영곤 검사장 관련한 기사에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이게? 예. 개는 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개는 개다. 뭐 무슨 얘기예요? 난 무슨 얘기인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또 표현을 또 접하면서 또 KBS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잠깐 제가 이제 Q&A로 제가 이제 팟빵 게시판을 좀 들어가 가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추적 60분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께서 예. 그 추적 60분 진행자인 강희중 PD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뭐 개편과 관련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고 뭐 가을 개편에 맞춰서 추적 60분도 좀 바꾼다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때문에 뭐 탄압받는 그런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예. 강희중 PD는 예. 원래 이번 개편 때 예. 다른 곳으로 좀 희망을 했었고 굉장히 본인이 오래 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이제 원래 얘기가 돼 있었던 거고요. 네. 추적 60분도 좀 제작진이나 이런 데서 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변화가 된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추적 60분이 이 국정원 간첩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KBS 간부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의 압박을 받고 있긴 한데 아직은 추적 60분 제작진이 예. 굉장히 건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이 미디어계의 뭐 인사라든지 인사 이동이라든지 혹은 뭐 갑자기 왜 저 사람들 출연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냐. 그렇죠. 칼럼 썼는데 왜 안 보이냐. 뭐 이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우리 민동기 부장이 우리 이념적인 그 민동기 부장이 상세히 짚어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 TV 라디오 드라마 밤의 대통령. 지난주 주요 내용. 선배, 이거요. 이건 뭐야? 저 오늘 노조 탈퇴해요. 뭐야? 아니, 지금 선배들이 120일, 넉 달 넘게 월급도 못 받고 싸우는데 혼자 탈퇴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노조 지도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하는지 주말 9시 뉴스 앵커였던 제 경험에 비춰보면 파업의 명분을 재검토해야 하는지 확실히 해야겠어요. 파업의 시점과 파업 돌입의 결정적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득되지 않은 채 그저 동원되는 모양새는 저 스스로 수긍이 안 됐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해. 월급 못 받아서 그렇지? 한 달, 두 달 월급을 못 받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조직 안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포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방송에 복귀하려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자극적인 말들이 같은 회사 동료의 입에서 나오는 현실. 솔직히 불안한 심리 상태의 방증 아닌가요? 조재수가 너한테 9시 뉴스 앵커 자리 준다대? 선배! 다수가 속한 조직에서 나오겠다는 결정이 저도 쉽진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상황을 지켜보며 눈치껏 참여하다 보면 더 환영받으며 복귀할 수도 있었지만 점점 더 왜 투쟁해야 하나 스스로 명분을 잃어가고 있는 걸 보면 이거야말로 비겁이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방가방송은 오늘부터 9시 뉴스를 정상화합니다. 노조의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방송 정상화라는 시청자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기자를 20여 명 채용했고 이미 퇴직한 방가방송 전임 기자를 촉탁직 형식으로 재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박성아 앵커가 노조 파업 현장을 떠나 복귀했습니다. 박성아 앵커? 네? 노조를 탈퇴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 탈퇴했습니까? 제가 아나운서 아닙니까? 아나운서 노조원 사이에서 파업에 불성실한 후배를 다잡기 위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야단치거나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실천해야 할 노조 안에서 절대로 목격되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 아닌 누구라도 어떤 일에 참여의 의미가 없다 판단될 때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파도 이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두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노조위원장은 도둑질하고 노조원끼리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노조 맞습니까? 조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방송인으로서의 사려 깊은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박성아. 네? 선배. 노조원 사이에서 그것도 선배 아나운서가 후배 아나운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언제? 어디서? 네가 말하면 사실이고 진실이 되니? 폭력이라는 게 뭐 주먹을 쓰고 따귀를 때려 그래야 폭력인가요? 언어 폭력. 그것도 폭력이에요. 저 양치질 해야 돼요. 그러면 언어 폭력이라고 해야 옳은 거 아니야? 왜 사람들로 하여금 주먹질 쓴 것처럼 오도하게 만들어? 뭐야? 있지도 않은 폭력을 썼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야. 말해. 투쟁을 위한 투쟁. 선배는 넌더리 나지 않아요?
저는 방송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회사와 싸우려고 입사한 게 아니에요. 저 양치질 해야 해요. 그래, 회사를 사랑한다면 수돗물이나 끄고 양치질해. 지금 저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선배가 뭔데? 선배가 뭔데? 들어오세요. 왜 부르셨죠? 정미용 씨 심할 썼어. 심할서라니요? 왜 제가 심할서를 쓰죠? 노조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탈퇴했다고 박성아 아나운서에게 겁박했잖아. 수돗물 흘리지 말고 끄고 양치질하라고 한 게 겁박이 되는군요. 정미영, 그 자꾸 뒤급게 놀래? 국민 TV 라디오 드라마 밤의 대통령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이 조정안에 따르면 전파료가 오르는 산은 7곳, 반대로 내려가는 사가 12곳이다. 제로에 수렴될 정도로 미미한 폭에서 시작해 16% 가까이 줄어드는 지역사가 발생한다. 16%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으로 해당 사 총 매출액의 7%에 달한다. 회사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내 집안이 망한다고 결정하는 것에 사인을 한다면 100년 전에 나라를 파는데 사인했던 그 매국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왔다. 그들은 노동조합원들을 끌고 갔다. 나는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카톨릭을 끌고 갔다. 나는 카톨릭이 아니어서 침묵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왔다. 그들이 나를 끌고 갔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상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 사장님들, 저희들 목소리 좀 들어주시죠. 사장님도 마지막으로 사인하시면 절대 지역사 내려오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설 자리 없습니다. 결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서울 MBC가 있고 지역 MBC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울 MBC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여의도에 있는 그 서울 MBC고, 지역 MBC는 뭐 부산 MBC, 광주 MBC, 대구 MBC, 뭐 전주 MBC, 춘천 MBC 이런 지역 MBC를 말합니다. 네. 서울 MBC하고 지역 MBC는 뭐가 다르냐? KBS 같은 경우 전국에도 이 KBS 지역 방송사들이 많죠. 그렇죠. 하지만 KBS는 중앙 집권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회사입니다. 네. 하지만 서울 MBC하고 지역 MBC는 같은 MBC지만 지역마다 다 MBC가 별개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 MBC의 지분 50% 이상을 서울 MBC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MBC는 뭐 서울 MBC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역 MBC의 구성원이 만약에 서울 MBC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지역 MBC 사퇴를 하고 서울 MBC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울 MBC하고 지역 MBC 사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파료 배분. 그렇습니다. 서울 MBC 방송이 통상 이제 지역 MBC에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뭐 주요 뉴스 시간이라든지 뭐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 다 서울 거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때 서울 MBC가 지역 MBC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렇죠. 지역 MBC 너희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 서울 MBC 거가 나가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광고료 떼어줄게.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전파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 송출 대가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제 아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MBC 라디오의 어떤 프로그램 작가인데 자기가 이제 작가료로 지역 MBC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전국에 다 나가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결국 지역 MBC에서도 그 시간은 서울 거 받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 방송 편성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방송사에 또 이렇게 저거를 대가를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가에 대한 대가를 또 이렇게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참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좀 생소했었는데. 자 하여간 지역사가 MBC 본사의 프로그램과 광고를 송출해주는 대가로 받는 광고 요금이 바로 전파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서울 MBC가 지금까지 이렇게 줬던 그런 전파료를 재산정을 한 겁니다. 재조정하겠다고 했어요. 네. 예. 자 그랬더니 부산, 대구, 대전 같은 6개 지역사는 전파료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춘천을 비롯한 강릉 뭐 이런 지역사 12개사는 낮아집니다. 네. 그러면 지역사는 죽습니다. 죽지요. 망합니다. 정말. 망하죠. 네. 이것 때문에 실은 지역 MBC의 노조원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그렇습니다. 지역 MBC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전파료 재산정과 관련한 그런 논의를 하던 자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서울 MBC가 제시한 안에 사인하면은 내려오지 마라. 그렇죠. 당신들은 지역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경고를 또 했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자세한 맥락을 따져보면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렇죠. 이 김종국 사장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김종국 사장의 임기가 내년 2월, 3월 요 정도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종국 사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그 현안이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치느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치고 아무개 씨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 몰라요. 누굴까? 누구야? 김종국 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을 뿐이니.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종국 사장 입장에서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지역에서 올라오신 그런 지금 뭐 지역 MBC 노조원 분들 이런 분들이 항의 집회를 하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국 사장이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역을 일종의 말살시키면서 본인의 연임을 좀 강행을 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지역 MBC 노조원들의 분석인데 이게 저는 이런 뭐 이해관계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이게 과연 MBC 전체 이 MBC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굉장히 좀 악수를 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는 사실은 이 노조를 어떻게든 좀 그 위세를 죽여보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지 있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냐? 얼마 전에 그 김종국 사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MBC 노조 보고 여기서 MBC 노조라 하면 전국 언론 노조 MBC 본부를 말합니다. MBC 노조가 또 있긴 해요. MBC 노동조합이 있죠. 저기 누구야? 그 최대현 그리고 김세의 기자가 지금 위원장 노조 탈퇴했던 그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만든 노조가 있는가 하면은 MBC 구성원 절대 다수가 지금 가맹돼 있는 언론노조 MBC 본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가 한번 파업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게 정권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김종국 사장이 MBC 본부 그 언론노조 탈퇴해라. 탈퇴하면은 단체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 단협은 김재철 사장이 다 깼나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단협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단체 협상 체결해 줄 테니 언론 노조 탈퇴하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발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거 노조를 상대로 해가지고 언론 노조가 불법 단체라면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왜 상급 단체 가입하고 말고를 사장이 뭐 그 단체 협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렇죠.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노동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거 사용자가 사장이 너 노조 탈퇴 그러면 내가 뭐 월급 올려줄게 승진시켜줄게 이거 고발하 문제됩니다. 고소하면은 바로 그냥 사장 치명타를 당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부당노동 노동법에 딱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탈퇴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누군가
윗사람이 얘기했다. 이거는 그러면은 반드시 그걸 어떻게 득템이라고 생각하시고 녹음을 하셔서 녹음을 하시든 뭐 하든 그렇게 증거를 남겨가지고 고소하시면은 상대 그 간부는 아주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김종국 사장이 대놓고 언론노조 탈퇴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 자, 오늘 그래서 사실은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MBC 김종국 사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다. 만약 그 발언이 맞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발언은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공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는 내용이죠. MBC는 뭐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취지의 말은 아니었다. 뭐 이런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언론노조에 MBC 노조가 가입을 하든 말든 왜 사장이 신경을 쓰냐 이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이 지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아주 좀 가슴 아프고 슬픈 단면은 뭐냐면은 서울의 구성원들이 이런 지역 MBC의 전파료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 점입니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죠. 네. 왜냐하면은 지역으로 내려가는 전파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서울 MBC한테 이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한테 이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 전파료 내리지 말라라는 투쟁에 동조를 못하는 부분들. 이런 기류가 있나 봐요. 제가 지역 MBC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방금 전에 그런 멘트를 들었습니다. 내가,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못 외워. 맞아요. 이거 아시죠? 예. 다 투쟁을 하는데 남 얘기로 생각을 해서 그냥 외면을 했더니 나중엔 나밖에 안 남았더라. 그렇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MBC 노조의 이런 문제, 이 현안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 외면하지 마라. 결국 이거 뭐예요? 서울 노조원하고 지역 노조원을 뭔가 이렇게 틈을 벌리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지역 MBC 노조원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체감도가 이른바 서울 본사와 지역사 간의 이 문제를 느끼는 체감도가 확연히 다르고요. 문제의식도 그만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언론 노조와 MBC 노조를 틈을 벌리고 네. 서울 MBC 노조와 지역 MBC 노조의 틈을 벌리고. 왜냐하면 특히 그 틈이라고 하는 게 지역 MBC 같은 경우에는 광역한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네. 그 광역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MBC 현안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역 MBC 노조의 힘이라는 게 계속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까지 지금 걸리게 되면 굉장히 좀 분열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MBC 노조가 정권에게 위협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위협이 되는 MBC 노조의 어떤 그 힘, 합쳐진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MBC 본부 노조가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다시 결집이 된다면 굉장히 또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MBC 노조가 힘을 잃으면요. 여기서 MBC 노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 노조 MBC 본부를 말합니다. 좀 헷갈리기 때문에 분명히 해줘야 돼요. 언론 노조 MBC 본부의 힘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겠는가.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최근 김종국 사장의 이런 발언들 또 취하려는 정책들의 맥락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MBC 노조, 그러니까 언론 노조 MBC 본부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약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나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너무 각을 세우면은. 그렇습니다. 정권 초부터 각을 세우면은 진이 빠져서 나중에 정말 투쟁해야 될 때 투쟁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런 면도 뭐 전략의 하나겠지만 제가 이제 우회적으로 듣기로는 지금 단협을 체결해야 되는 게 노조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죠. 단체 협상이 뭐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회사하고 노조 사이에 맺는 일종의 어떤 신사협정 같은 거지. 그렇죠. 그 뭐 노동법으로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 회사 나름 그 회사의 어떤 그런 경영 상태나 그 수준에 맞게 노동자와 회사 사이에 이렇게 맺은 이런 협약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이 좀 더 보장되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 날 쉬는 날은 통상 이제 공무원들은 다 쉬지만은 네. 사실상 국경일 빼고는 아마 쉬지 않게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빨간 날이라도. 네. 자, 그럴 때 이제 단협에서 공무원처럼 똑같이 빨간 날은 다 쉬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약을 맺으면은 그게 바로 단체 협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이 특히 또 중요한 게 예. 거기 뭐 MBC 같은 경우는 민실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도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감시한다 이런 부분까지 단체 협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협상이기 때문에 예. 노조가 그런 부분의 어떤 체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는 각을 안 세워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역시나 우려는 과연 사쪽 경영진이 네. 그런 노조의 전략을 몰랐을까? 예. 알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한 모습 보이면 말 그대로 등을 보이면은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비수를 꽂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노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지금 MBC 노조는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좀 밖에서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는 여러 그 지지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기들 파업할 때 막 그 추운 날에도 나와가지고 비 맞아가면서 MBC 노조를 응원했고 성원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지역 MBC하고 서울 MBC 틈을 벌리려 한다면은 노조 차원에서 나서서 서울 지역 간 이간질 안 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최소한 성명서 한 장은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지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MBC 노조의 지금 이 전략은 글쎄요. 뭐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MBC의 이런 공정성 또 공정방송 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했던 제 입장에서도 도무지 이건 허탈하기 짝이 없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게 뭐 KBS하고 MBC 뉴스 안 보신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MBC 노조, 이게 여기서 말하는 MBC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좀 기대를 좀 저버리지 말고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예 그 이제 열심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정성 투쟁을 벌였던 분인데 지금 왜 놀고 있느냐? 뭔가 역할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MBC 거 아니냐? 뉴스, MBC 프로그램이 저렇게 되는데 뭔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예전 제가 체감하는 바로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정비를 MBC 노조 입장에서, MBC 본부 입장에서 자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하고 나름 정비가 됐을 때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 좀 우려스러워요. 그게 지금. 한참 싸우다가 또 도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뭐 이런 냉소를 자아낼 수 있다는 굉장히 거죠.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MBC 노조가 우리는 MBC란 회사에 소속된 노조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MBC 노조는 지금 정권이 생각하는 대로 정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진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공적 자기 역할을 찾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MBC 노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좀 들으신 정보가 있으시다고? 해직되신 한 분이 계십니다. MBC 노조에 있었고 언론 노조 MBC 본부에 소속됐었고요. 네. 뭐 열심히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해직돼서 놀고 계십니다. 해직돼서 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을 보는데 그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JTBC의 손석희 사장이 보도부문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MBC 출신. 그렇습니다. 오라고 했답니다. 같이 좀 일을 좀 해보는. MBC 해직 상태인데 그냥 뭐 MBC 더 희망 걸지 말고 JTBC에 입사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뉴스를 만들자. 뭐 능력을 인정한 거겠죠. 그리고 능력 대단히 좋은 그런 선배입니다. 네. 근데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여러 번 제안을 했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종편 반대 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언론인 중에 하나였다. 물론 손석희 사장이 가서 JTBC가 변화를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겠다. 아니 솔직히 제가 알기로 자녀가 뭐 중학생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MBC 해직 언론인 중 대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요. 아, 그럼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데요. 안 가면서 올곧게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양반 JTBC 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라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또 게다가 손석희가 부르는 거라면은 저는 사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뭐 어떠냐고. 아니 솔직히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 그 양반들이 복직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없습니다. 뭐 생계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렇죠. 언론인이 그렇게 활동을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토대가 될 만한 곳에서 부른다. 그럴 때 제가 오히려 가는 거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당사자가 그렇게는 그건 아니다. 내가 MBC 노조에서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당시 종편을 반대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종편에 갈 수는 없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그런 제안을 받는다는데 원칙을 지키면서 포기를 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MBC가 뭐 어마어마한 고액 연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조중동 보도에 따르면 뭐 지들도 그렇게 받으면서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언론인으로서 자기 얼굴과 면을 아는 그런 참 지조 있고 염치를 아는 언론입니다.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급과 출연료가 안 들어오면 즉각 반발하는데 우리 같은 잡스러운 인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님 감사드리면서 오늘 미디어 토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